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 의사가 바뀌는 이른바 유령 수술부터 편도 제거 수술을 받던 5살 아이가 숨지는 일까지 이런 의료 사고들을 막자며 추진되어 온 제도가 이른바 환자 보호 3법입니다. 21대 국회에서만 관련 법안이 9건이나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 정부까지 모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내 국회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환자 보호 3법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회 입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 하지만 이 약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환자 보호법 추진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한 복지부가 과연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지부가 환자보호 3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표현을 쓴 건 지난 9월에도 있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인데 복지부가 환자보호 3법에 적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답변 2달 전 복지부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실태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실태 파악이요. 이게 전수조사나 아주 광범위한 샘플 조사를 좀 해주시기. 국민청원 답변 뒤엔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었을까? 국회에 낸 복지부의 입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바로 규정하는 데는 부작용과 갈등이 있다며 우선 자율 설치부터 시작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현재 자율 설치된 수술실 CCTV를 어떻게 운영하라는 규정도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운영 규정도 없는 자율 설치는 의료사고 피해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영상에 제공을 한다는 그 제공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으면 그뿐이에요.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대상 범죄의 범위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법안 논의는 공전됐습니다. 결국 복지부의 적극 참여는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 절충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의 되풀이였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